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 저는 상원장입니다. 이 자연치유건강법 중에 호흡하는 방법을 바꿔서 병을 어떻게 치유하는 이런 호흡법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치유건강법 중에 이 호흡하고 관련해서 66호흡법을 오늘 이야기 좀 해드릴 건데요. 이 숨만 잘 쉬어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믿으시겠어요? 믿기 어렵겠지만은 과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분 동안 몇 번을 호흡하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이 호흡 얘기만 나오면 호흡을 어떻게 막 단전까지 밀어넣으려고 막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평상시에 하는 자기 자연 호흡으로 호흡 숫자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1분에 몇 회 호흡을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시작! 땡! 예, 여기까지. 보통요, 어른들은요, 한 15회 전후를 해요. 들숨과 날숨을 한 4초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분 동안 15회가 되겠죠. 만약에 숫자가 15회 이상이셨다면은 호흡이 좀 빠르고 좀 짧은 거예요. 호흡이 좀 빠르고 짧다는 얘기는 삶이요, 좀 급하고 긴장도가 높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까지도 짧아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결국 호흡이 짧아지면 세포의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되겠죠. 현재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특히 더 호흡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호흡이 아주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세포가 정상세포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바로 산소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독일의 생화학자 오트 바르크부르크라고 하는 1931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이분의 논문 내용을 보면은 암세포는요, 낮은 산소 상태에서도 아주 에너지를 잘 생성한다는 거예요. 즉 암세포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훨씬 잘 자란다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는 산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암세포는 이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대신에 발효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암 환자들이 그래서 좀 피로를 많이 느끼는 원인도 아마 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면은 암세포에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게 되면 암세포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호흡의 중요성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산소를 이렇게 충분히 호흡이 이렇게 짧아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얕고 빠르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이 보통이 4초인데 4초가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실 건강한 호흡을 한다라고 하면은 들숨과 날숨이 10초 이상은 유지해야만 충분하게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고 이 세포가 피곤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호흡이 짧게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상당히 피로한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상당히 줄이고 또 혈액의 산성화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은 어떤 세포들이 좋아할까요? 염증세포들 좋아하겠죠. 그리고 특히 암세포들 아주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6초 들숨, 6초 날숨, 즉 66호흡법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 바로 지금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산소 포화도를 높이고 또 체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이게 낮추는
이런 효과가 입증된 방법인데요.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첫 번째는 일단은 호흡은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거예요. 입이 아닙니다. 입으로 호흡하는 것은 입을 건조하게 만들고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요. 호흡의 길이 아니에요. 입은 밥을 먹는 곳이죠. 코로 호흡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호흡을 할 때 이 자세입니다. 뭐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다 호흡은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호흡을 연습한다라고 하면 자세가 중요한데요.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길게 하려면은 호흡이 막 가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막 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이거예요. 호흡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이 자연스러운 호흡법인데 2초를 들이마시고 2초 내쉬는 호흡을 한번 해보시면은 자기가 편안한지 이것이 불편한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초 정도를 가지고서 한 15분 정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 2초가 상당히 내가 편안하다 정도 느낀다고 하면은 그 호흡법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계속 유지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벅차다 그러면 더 숫자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다섯 번째로 호흡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2초 호흡이 아주 원활하게 되면 15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원활하게 되면 그때 가서 2초 들숨, 3초 날숨으로 1초 정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15분 정도 해서 흐트러짐이 없이 편안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다음 다시 3초 이렇게 다시 1초를 늘려서 결국은 들숨과 날숨의 숫자를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이렇게 훈련을 6초까지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 호흡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우리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하인마라고 하는데요. 주하인마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나타나는 우리 몸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를 무리하게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6초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호흡을 하면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이에요. 막 이렇게 막 호흡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호흡에 집중한다. 호흡이 코로 들어와서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다시 올라오는지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이것이 가장 호흡법에서 어려움에서도 중요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호흡법은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되고 있는데요.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호흡법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 주하인마라고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잘하고 있으면 이 순서대로 보통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아랫배가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아랫배에 우리가 화롯불을 하나 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화롯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뜨뜻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발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됨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혈액을 맑게 하는 신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여지죠. 두 번째는 불면이 해소되고 숙면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호흡법을 가지고 피로를 개선하는데 상당 많은 효과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또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화를 안정시킬 수 있는, 화병을 갖다가 개선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들이죠.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같은 것을 우리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대사성 질환이 개선되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별하셔도 됩니다. 이런 변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증상들이 개선되어야만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난치병이 재발 없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암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손발이 따뜻해지고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피로가 개선되고 숙면을 취함으로 인해서 병이 치유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는, 집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병을 치유하는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자연치유 건강법들은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가 없어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결국은 얼마나 하느냐가 효과의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